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 제1, 2동, 가정 1, 2, 3동과 신현 원창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기 낼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교차 주최가 되신 차경원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인천교육과 삶이 힘이 자는 우리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3만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 관심을 갖고자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원연합회 회원님과 그리고 광성중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과 가정동 우런시티 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정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학급 편성 기준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26.5명과 중학교는 30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란의 학교당 학생 수는 먼저 청일초가 27.6명, 회원초가 31.4명과 청남초 30.9명이며 청남중학교는 우리 38.4명과 청남중은 37.3명으로 청라지역과 가정동 대부분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래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PPT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이 된 학교는 일반 교실 부족에 대한 자구책으로 학교 내 특별실인 미술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 그리고 일반 교실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에도 바로 수업을 이어가지는 실정으로 예술과 상의, 과학 수업에도 병행해야 될 공교육이 학교 시설 부족이라는 기준 이하의 이유로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만을 진행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운동장과 급식실 공간에도 부족하여 학생들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 급식을 시행하는 등 청라국제도시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청라 청구초등학교 초중 통합학교 한 개교가 또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이 결과로는 지금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조금 해소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문제가 여지가 있는 청라국제도시는 내년에 청라 6단지 신규 아파트가 바로 3개 단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먼저 입주가 된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학생 유발률이 650여 명의 학생이 늘어나게 되고 청라 회원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금 이 PPT 영상을 보시면 청라 회원초 학부모들이 바로 학교의 과밀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2020년 3월에 지금 개교 목적으로 지금 학교 증축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심히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기존 학교 교실 증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궁극적 문제를 해결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 끊임없는 학교 신설 요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교육청과의 학교 신설 규모 등 정확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과밀학급 문제 해소는 바로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사안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청라가 아닌 인천 시민들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잘 알다시피 청라국제도시는 현재도 그렇고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용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인천 대표적인 국제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 현재 평균 연령대가 청라국제도시는 38세가 채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구 유입 등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청라와 송도에 그리고 영종도에 과밀학급에 대해 발생시킨 상황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인천에서 가장 큰 그 교육 과제 가운데 하나가 그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또 증축과 개축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타지도하고 다르게 그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송도하고 또 영종도 또 청라 지역 그리고 검단 지역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신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7개 학교를 승인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청라 지역은 기존에 있는 청라 1동, 2동, 3동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미 개발이 거의 이제 완료된 상태인데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그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주거 형태가 생기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한 500여 명씩 발생을 하고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6월 13일 날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청호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예측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GCT라든가 로봇랜드라든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통보나 또는 합의 과정에서 그 교육청에 대해서는 뭐 참여 요청이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교육청으로서는 또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학생 유발률 조사 과정에서 또 그 건축 예정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학생 유발률에 있어서 예측이 좀 빗나간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17년부터 통계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유발률을 비교해 봤더니 그 이전의 유발률 계산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산법하고 무려 30%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명 정도의 그런 유발률 차이가 생겼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 학생들의 그 증가 추세가 2021년, 22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렇게 줄을 그런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서 청호 초중고 이제 신설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을 갖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 본 의원도 믿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교육 관계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좀 그 신뢰를 좀 가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그 현재 그 전에 우리 민선 7기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이제 이청현 교육감 전임 교육 그 당 관계자에서도 아마 이 청라나 송도 우리 이제 국제도시 인천광역시에 있는 국제도시에 대한 부분적인 걸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획일적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런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잘못되는 부분 때문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 아니면 뭐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하나를 없애고
신설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선 6기에 바로 우리 이제 7대 교육위원회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도 구성을 해서 바로 이 신도시에 대한 학교의 필요성을 가지고 거의 5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현 문재인 정부와 우리 지금 현재 시정부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진보교육감님으로서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은 신도시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학교가 꼭 그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꼭 신설이 필요한 곳은 어느 한 곳을 없애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학교가 필요한 학교가 진작 생기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국에서 혹시 네. 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꼭 그렇게 뭐 한 학교가 없어져야 한 학교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무슨 법적인 아주 그 고착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청라지구에 그런 학생 유발 한 800명 정도의 그 학생 유발률이 그 생겨야 학교 신설 요건이 되는데요. 1차적인 요인은 그런 정도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요. 뭐냐면 2016년도 7월에 바로 우리 이제 그 봉화초등학교가 우리 청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교육 관계자분들은 이 자리에 다 대다수가 알고 계신 상황일 텐데, 그런데 원도심의 학교를 없애고 신도시 옮긴다는 자체는 본 의원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에서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가 심했고 이거에 인해서는 촛불 집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한 학교를 없애고 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가칭 우리 경연 초중이 지금 6단지에 설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저는 이제 학교가 설립을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학교는 꼭 통폐합이 아니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라는 그 하나의 단서 조항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대다수의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 300만이 넘어서 거대 도시로 좀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혹여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교육감 협의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신도시에 그 학생 유발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그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그 지역 간의 어떤 교육 격차 이런 거를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기 위한 뭐 시와 경제청과의 그 MOU 이런 것을 맺으면서 또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님들 민원이 저기 나온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5차례 이상의 그 만남의 과정으로 학부모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렵지만 함께 한 2, 3년 정도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유발률 측정 그리고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39개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60여 개 정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집중 관리하면서 이제는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직원들하고 함께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금 5단지에 오게 되면 지금 해원초, 지금 저쪽에 길에다 지금 시위를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원초입니다. 해원초. 원래 이 부분은 학교가 하나 더 신설을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봉화초 이전 계획이 있었던 건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결을 시켰어요. 이거는 원도심의 슬로건을 우리가 오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교를 하고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를 갖다 가지고 부결을 시켜서 다시 가치인 해원초는 증축을 하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2020년 3월에 개교해야 될 경연초중을 바로 초중학교를 갖다가 통학교로 신설하는 걸로 요건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해원초 6단지에 있는 지금 55개 학급인 걸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학생 수가 지금 무려 40명이 육박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우리 이제 한신 더유가 한 8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하게 되면 거의 2년 동안은 이 학부모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운동해 놓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어떤 상당히 우려스러운,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적인까지 걱정을 하고 있고 매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서 혹시 듣는 얘기도 있고 계속 만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 방법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의견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세 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설립과하고 계속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분산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단 우리 청라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나 우리 검단 신도시 지금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가 이제 신도시 형태로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제가도 항상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행정 사무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시 계획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시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학교 부지를 존치하고 건물이 올라갈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수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만 아까 봉수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그 이전과 관련돼서는 뭐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그 학교 부지가 국유지가 거기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증축하려고 한다거나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천시에 국유지가 들어와 있는 그런 학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우리 학교 증축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원도심에서 이제 통폐합 문제도 굉장히 신설 문제보다 더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인천시에 초중을 합쳐서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획일적 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원도심의 어떤 슬럼화되는 방향을 방지를 하고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우리 2021년에 해소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내년과 후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는 청라국제도시 학생 수요의 예측을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질타를 받은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아주 발빠르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우려를 하지만 이 부분을 믿게끔 신뢰를 바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교육감님께서 10월 24일자입니다. 이번 10월 24일자에 모 일보에 보도됐을 때 청라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청라지역 학교 신설은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1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국제 업무지구가 있죠. 네, 한 8만 4천여 평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개발과 관련된 청라 주민들의
전체적인 협박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를 주민들은 대다수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그 기사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모 기사 제가 뭐 이름을 K일보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그 생활형 오피스 부분 그리고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네. 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로봇랜드에 대한 어떤 주상복합 용지가 한 1000여실 정도 이상 또 들어설 계획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지금 청라국제도시는 아까 남아있는 국제 업무 지구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LH에서 학교 용지도 기반시설과 함께 내놓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일간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 바도 아니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밝혔다고 그래요. 그럼 전혀 우리 교육청과의 어떤 부분적인 게 없이 얘기가 나왔던 건 말인가요, 이 부분이?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뭐 송도에는 신설을 해주는데 청라는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전혀 뭐 그런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런 요건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죠. 그래서 34명씩 해서 한 학급당 34명씩 해가지고 800명 정도의 학생 유발률이 생겼을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요건이 안 되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되는 것을 올려놓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기자분이 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쓰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PPT를 한번 다시 바꿔주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같이 이제 경현초등학교의 어떤 조감도하고 지금 우리 3단지에 아까 가칭 청호 초중을 중앙투자비심위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학교 그러면 국제도시에 과연 이게 걸맞는 학교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경현초중도 통합학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옆에 청남고 부지에 이제 임시 방편으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에일랜드 3단지에 있는 에일랜드라는 아파트가 거의 2,000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생 유발률을 대비해서 각 4개 학교로 분산 배치를 하는 걸로 결정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안은 뭐 대대적으로 잘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청남고 부지에 초중 통합학교를 또 청라에 2개의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학교 경현 초중도 통합학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주민들은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어떤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중학교 하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학교 부지에 초중을 또 통합학교를 졌다고 하는 부분은 중앙투자심의에 올렸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을 하신 건지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청호초중고 어디죠? 경현초중고가 경현초, 만들어지는 네.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하나 신설, 중학교 하나 신설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중 통합학교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인데요. 이 통합학교가 우리 인천에서는 이제 청라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그런 형태이지만 얼마 전에 우리 행정국장이 일본의 그 통합학교라든가 이런 그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방문하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에서 우리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 초중학교 통합이었지만은 실제로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초중 통합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따로따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중 통합학교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중 통합학교로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학교 신설을 단일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려도 거기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지침에 대한 부분, 저는 우리 국제도시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뭐 우리 거대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거대의 어떤 그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지구의 그 인구의 유입이 있는 도시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합학교라는 것은 우리 시골에 쉽게 말하면 있는 그런 곳에 초중을 통합을 해서 그 아이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청라국제도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통합학교가 있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교육감님의 17개 시도의 교육감님의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의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 왜? 우리 인천광역시나 부산시나 서울시는 이런 인구 유입이 큰 도시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슬럼화가 있는 도시는 이런 게 맞을 수가 있지만 이 통합학교는 국제도시에 특히 국제도시에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이 저도 아직 뭐 경험을 안 해보고 운영을 이제 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다가 인천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좀 더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혹여 이 부분이 청라뿐만 아니라 영종과 송도에도 통합학교가 또 나중에 어떤 통폐합이 어떤 교육부의 지침 때문에 변화가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코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학교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이제 7대 때도 지역구에 있던 경서동, 검암 경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서 3구역이 있고 또 연희공역 특례 사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특례 사업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모 일간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청라 바로 근접한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데 여기에 오피스 최대 아까도 말했던 주거용 오피스가 4,000실이 지금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네. 거기가 업무 시설이라고 하지만 상업 시설인데 경서지역 그러니까 경서초와 청라와 중간에 있는 부지입니다. 약 한 10만여 평이 되는데 그 상업 시설에 서구청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해서 이 업무 시설로 해서 오피스를 4,000실을 1단계, 2단계, 25블럭에 1로트, 2로트, 3로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연희공역 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바로 청라와 인접한 곳에 1,700세대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가 또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학교의 어떤 부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우리 도시계획균형국이라든지 시에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전에 뭐 저희한테 그 아파트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만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요. 그 사전에 협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고충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차 출청하신 우리 차경원 우리 교육 담당관 나오셨죠? 이 부분은 꼭 시에 반영토록 해서 이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거나 어떠한 건물이 들었을 때는 인구 유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률도 따라서 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따로 가다 보니 시민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교육 관계자,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부장 나와 계시는데 시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유발되는 우리 인구의 유입률을 보고 학교 부지가 존치를 한 다음에 동시에 건물과
주거 형태과 우리 학교가 같이 동시에 착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세 번째 PPT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 이제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그전 우리 교육감께서도 학교 부지 LH에서 그 학교 수요 학생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일반 상업지로 변경하면서 학교 공제가 좀 줄어들었죠. 고등학교 부지로 큰 평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지역에 그 가정동 1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정 1동에 약 지금 블럭이 보면 한 8개 블럭이 지금 한 3만여 명 정도의 거주하는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고 학교가 없습니다. 가원초등학교에 예, 가원초등학교 있고 저 학교 부지는 고등학교 부지로 원래 이제 그 공립 형태의 학교로 이제 설립이 예정돼 있었는데 학생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어지지 않고 그냥 부지로만 저희가 존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마 주민 설명회도 같이 함께 교육감님께서도 참여를 하신 거라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교 부지의 여기에 대한 가정동 루원시티 가정동 학교 부지,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 위치 혹시 잘 모르시는 위치인가요? 제가 가봤습니다. 네네네. 그 부지가 지금 학교 용지입니다. LH에서 그 용지를 빼놓은 그 학교가 예정된 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중학교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촛불 집회할 때도 이렇게 네, 저하고 같이 선거 때 가보셨죠. 가보고 예. 또 앞으로 그 학생 유발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화되면은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그 초등학교에 대한 요구 그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뭐 요건이 되지 않았고요. 또 중학교 신설에 대한 방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구체적으로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구체화됐을 때 그 중투 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상정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요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